당신은 마지막으로 아내의 가슴에 입술을 대고 진심 어린 애정을 표현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많은 남편들은 그런 행동은 젊었을 때나 하는 것이고 지금은 번거롭고 의미 없다고 여기며 가볍게 넘깁니다. 하지만 그 무심한 태도야말로 아내의 마음을 서서히 병들게 하고 부부 사이의 온기를 꺼뜨리는 치명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비싼 약도 어색한 기술도 아닙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직 당신의 손 하나만으로 아내와 가정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믿기 어려우신가요? 좋습니다. 단 10분만 제 이야기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간단한 한 가지 방법이 당신의 아내를 다시 여성으로 느끼게 하고 잃어버렸던 부부의 밤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이것은 의사로서 제 모든 경험과 책임을 걸고 드리는 약속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곁에 두고도 평생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섬처럼 살아가는 후회의 시간을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얻게 될 내용은 어떤 상담사도 쉽게 말해주지 않는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비밀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앞으로도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거나 나도 아내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 느끼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표현이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한 가정을 얼마나 차갑고 쓸쓸하게 만드는지 실감하실 수 있도록 얼마 전 상담실에서 만났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조정했지만 그들이 겪었던 외로움과 다시 되찾은 온기는 지금 이 순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65의 김영철 씨는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고 그 중에서도 엄격하기로 소문난 교감 선생님으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화자 씨는 그런 남편을 평생 존중하며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조용하고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 부부의 가정은 누구보다 단정하고 부족함 없는 모범적인 가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침실만큼은 아무도 돌보지 않은 정원처럼 장미는 모두 시들고 정막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상담실에 들어왔을 때 두 분은 소파의 양쪽 끝에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어색한 거리감을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긴 침묵을 먼저 깬 사람은 아내 이화자 씨였습니다. 차분하게 말하려 했지만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여자로서 끝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퇴직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제가 점점 더 초라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예전에는 가끔이라도 부부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마저 없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도 이 사람은 늘 피곤하다는 말만 하고 등을 돌립니다. 제 몸이 이제는 매력이 없어졌기 때문인가 싶어 마음이 가라앉고 거울 속 제 모습조차 보기 싫어집니다. 아내의 목소리에는 남편을 향한 원망보다는 한 여자로서 느끼는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 김영철 씨는 아내의 눈물을 보면서도 어찌해야 할지 몰라 평생 분필을 잡아온 단단한 손을 무릎 위에서만 가만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분을 잠시 밖에서 쉬게 한 뒤 남편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내가 저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내 말이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조차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내가 아파하지 않을지, 제가 실수하지 않을지 두려움이 앞서 선뜻 손을 대지 못하겠습니다. 어설프게 다가갔다가 아내에게 상처만 줄까 봐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평생 고생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고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남은 인생을 아내에게 상처만 주며 살아가야 할 것 같아 하루하루가 죄스럽다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김영철 씨 부부만의 특별한 사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표현하는 방법을 잃은 채 한 지붕 아래에서 두 개의 외로운 섬처럼 살아가는 부부들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문제도 아닙니다. 저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은 두꺼운 벽을 느꼈습니다. 서로를 원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을 건너갈 다리를 놓지 못해 각자의 섬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아내분을 모시고 와 약이나 거창한 해결책 대신 아주 뜻밖의 질문을 두 분께 던졌습니다. 두 분은 혹시 아내의 몸을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신비로운 여행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 질문에 두 분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멀뚱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속으로 기 의사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의 표정을 읽고 이어서 말을 건넸습니다. 남편분께서는 평생 모범적으로 살아오셨으니 잘 아실 겁니다. 낯선 여행지에서 지도도 없이 무작정 걷다 보면 쉽게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지금 두 분의 관계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젊었을 때는 힘만 믿고 아무 계획 없이 나아가다가 결국 지도를 잃어버린 셈입니다. 아내의 몸이라는 아름다운 여행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의 문제는 신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아그라가 아니라 새로운 지도입니다. 아내의 몸과 마음을 다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안내서 말입니다. 그 순간 두 분의 얼굴에 스쳐간 당혹감과 작은 호기심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쉽게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분명히 변합니다.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부위에서 다른 방식으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오래된 지도만 들고 엉뚱한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내는 지치고 남편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약 처방전 대신 다네의 몸이라는 보물지도라고 적힌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정확히 일주일만 제가 알려드린 이 지도를 따라 함께 탐험해 보십시오. 만약 일주일이 지난 뒤에도 두 분 사이의 벽이 여전히 차갑게 느껴진다면 제 진단이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말이 옳다면 두 분의 침실은 물론 두 분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의사로서 제 명예를 걸고 드리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전한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약보다 지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을까요? 그 답은 다음 장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곧 시작됩니다. 이 기적의 지도를 펼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60대 이후 여성의 몸이 변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성의 몸에서는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점차 줄어듭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입니다. 그로 인해 질은 다소 건조해지고 탄력은 줄어들며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도 이전보다 둔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바로 이 시점에서 나는 이제 여자로서 끝났구나라고 느끼며 깊은 상실감에 빠집니다. 남편들 역시 아내의 변화 앞에서 당황하고 좌절하며 우리 부부의 관계도 이제 끝이라고 쉽게 단정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뿐입니다. 우리의 몸은 매우 신비로워서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쪽에 새로운 문을 열어둡니다. 지리 감각이 조금 약해지는 대신 다른 부위들은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예민하고 풍부한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다시 설계됩니다. 그 새로운 문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문이 바로 가슴입니다.
많은 남편들은 아내의 가슴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중간 정거장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최종 목적지로 가는 길에 잠시 머무는 곳이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큰 착각입니다. 60대 이후 여성에게 가슴은 그 자체로 완전한 목적지이며 깊고 무한한 기쁨을 주는 익숙한 낙원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약 80% 이상이 다른 부위에 자극이 전혀 없어도 가슴 자극만으로 남성이 사정할 때와 동일한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여성은 가슴만으로도 충분한 절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과거 학회에서 세계적인 여성 성의학 권위자인 프랑스의 소피아 마르소 박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원장님, 남성들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여성의 몸에 숨겨진 가장 큰 보물 상자를 눈앞에 두고도 열쇠를 돌릴 생각조차 하지 않거든요. 여성의 가슴과 유두는 뇌와 직접 연결된 아주 특별한 신경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여성은 지옥과 천국을 오갈 수 있습니다. 남성 여러분, 아내의 가슴을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과 경배의 대상으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아내의 가슴 속에 잃어버렸던 부부의 행복을 되찾을 열쇠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김영철 씨 부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아내를 다시 따뜻하게 만든 기적의 처방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하루 단 10분입니다. 마치 잠든 숲속의 공주를 깨우는 손길과도 같습니다. 거창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술을 내려놓는 데 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를 흥분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흥분이 아니라 편안함과 신뢰를 먼저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단계를 오늘 밤 용기를 내어 실천해 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 정원 가꾸기입니다. 아내의 가슴을 아름다운 정원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정원에 들어가자마자 장미부터 꺾는 정원사는 없습니다. 먼저 흙을 만지고 부드럽게 쓸어주며 땅의 기운을 느끼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유두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손바닥 전체로 쇄골 아래, 겨드랑이, 가슴 아래쪽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십시오. 마치 아기 피부를 다루듯이 말입니다. 이 과정은 아내의 긴장을 풀어주고 당신의 손길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나비의 날개짓입니다. 몸이 충분히 이완되었다면 이제 중심으로 조금 더 다가갑니다. 손가락 끝으로 유두 주변을 아주 가볍게, 마치 나비가 날개짓하듯 스치듯 지나가십시오. 누르거나 꼬집는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간질거리는 듯한 미묘한 자극이 핵심이며 아내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숨이 잠시 멎거나 몸이 살짝 움찔한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장미꽃의 입맞추기입니다. 아내가 당신의 손길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제 입술과 혀의 차례입니다. 그러나 역시 서두르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거나 입술로 스치듯 가볍게 닿아주십시오. 아내가 원한다는 신호를 보낼 때에만 혀를 사용해 부드럽고 다정하게 장미꽃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정원 가꾸기, 나비의 날개짓, 장미꽃의 입맞추기.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다가가는 자극은 기쁨이 아니라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김영철 씨 부부에게 숙제로 내주었던 전부였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바로 그 단순함 속에 상처받았던 마음을 여는 강력한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다만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시도하면 변화가 아니라 상처만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철칙들은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철칙,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효과를 빨리 보려다 아내의 손을 갑자기 붙잡았고 왜 이래요? 라는 반응에 화를 냈습니다. 결국 부부 사이는 더 멀어졌습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저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 철칙. 어색함을 무기로 삼으십시오. 수십 년 만에 손을 잡는다면 어색한 것이 당연합니다. 억지로 농담하며 감추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걸 잘 안 해봐서 손에 땀이 나네? 그래도 당신 손을 잡으니 참 좋다. 이런 말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철칙. 과거를 꺼내지 마십시오. 젊었을 때는 예뻤는데 라는 말은 지금은 상처로 들릴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옷 색깔이 참 잘 어울린다. 지금 웃는 모습도 참 곱다처럼 현재를 향한 칭찬을 전하십시오. 네 번째 철칙. 아내의 반응에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랜 세월 쌓인 벽이 며칠 만에 무너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피하더라도 싫어서가 아니라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다려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마음으로 만지는 법은 단순히 박동진 씨 부부의 어색했던 스킨십만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삶 전체를 변화시켰고 꽁꽁 얼어있던 남편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녹였습니다. 박동진 씨 부부는 숙제를 받아간 지 정확히 일주일 만에 다시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파의 양쪽 끝에 떨어져 앉아있던 두 사람이 이제는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남편 박동진 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원장님 말씀대로 용기를 내어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더군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평생 강하기만 했던 이 사람이 제 앞에서 아이처럼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수십 년 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도 나만큼이나 외로웠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박동진 씨는 이제 약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아내와 하루를 나누고 서로의 손을 잡는 시간이 부부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되찾은 것은 단순한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제 자신, 그리고 남은 인생을 함께 웃으며 살아갈 희망이었습니다. 원장님이 알려주신 것은 단순한 대화법이 아니라 저희의 영혼을 다시 이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약도, 비싼 선물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손길 하나가 한 가정을 살려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으로 만지는 법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습관은 관계 회복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명을 위협하는 더 무서운 질병들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최고의 자연 치료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심혈관 질환 예방입니다. 돌연사의 주요 원인인 심혈관 질환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따뜻한 스킨십은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호르몬은 사랑의 호르몬, 포옹 호르몬으로 불립니다. 옥시토신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켜 심장을 보호합니다. 매일 밤 손을 잡고 포옹하는 행동은 비싼 혈압약보다 더 강력한 천연 심장 보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천연 진통제 역할입니다. 따뜻한 손길은 뇌에서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합니다. 엔도르핀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진통제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지닙니다. 허리가 아프신가요? 어깨가 쑤시나요? 약을 찾기 전에 먼저 배우자에게 아픈 부위를 부드럽게 만져달라고 말해보십시오. 서로의 손길은 어떤 물리치료보다도 효과적인 진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사랑과 안정감을 느낄 때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은
더 활발히 작동합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적입니다. 부부 사이의 유대감과 스킨십은 면역 체계를 단련시키고 강화하는 최고의 훈련자가 됩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내와 다시 대화하고 손을 잡는 일은 단순한 관계 회복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곧 심장과 면역력, 그리고 온몸의 건강을 다시 깨우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사랑의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이렇습니다. 제가 안내한 방법을 며칠 시도해보고 즉각적인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쉽게 포기해버리는 부부들입니다. 실제로 박동진 씨 부부와 거의 같은 시기에 상담을 시작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같은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남편은 일주일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며칠 해봤는데 아내가 별다른 반응이 없네요. 이제 와서 해봐야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만 더 인내하며 지속해보라고 간절히 권했지만 그는 끝내 제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반면 박동진 씨는 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난 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장님, 처음 며칠 동안은 아내가 어색해하고 피하는 것 같아 저도 역시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께서 최소 일주일은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매일 숙제를 한다는 마음으로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가능성은 끝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쌓인 벽은 기계가 아닙니다. 버튼 하나 누른다고 바로 무너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감정의 벽을 허무는 데에는 그만큼의 시간과 정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며칠 시도해보고 반응이 없다고 실망하는 것은 씨앗을 심어놓고 다음날 싹이 나지 않았다고 땅을 다시 파헤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달, 가능하다면 2달은 꾸준히 이어가 보십시오. 아내는 결국 당신의 진심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지속성은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으로 만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바로 아내의 몸이라는 아름다운 지도를 설렘을 가지고 다시 탐색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의 몸을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몸은 나이와 감정 상태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아주 섬세하고 복합적인 세계입니다. 젊은 시절에 좋았던 자극이 지금은 불편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목표 없는 탐험입니다.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서로의 몸이 전달하는 감각과 느낌에만 집중하는 아주 특별한 소통 방식입니다. 오늘 밤 아내에게 이렇게 제안해 보십시오. 여보, 오늘은 당신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싶어. 아내를 편안히 눕힌 뒤 따뜻한 오일을 손에 바르고 발부터 천천히 마사지해 주십시오. 발가락 하나하나, 발등과 발바닥을 정성스럽게 만지며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정도 압력은 괜찮아. 어디가 더 시원해? 서두르지 말고 종아리, 허벅지, 그리고 등과 어깨로 천천히 올라가십시오. 이때 중요한 점은 의도적으로 성적인 부위를 피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흥분이 아니라 편안함과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남편은 아내가 어떤 손길을 편안해하는지,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지를 다시 배우게 됩니다. 아내 역시 부담 없이 손길을 느끼며 다시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목표 없는 탐험을 일주일에 한 번만 실천해 보십시오.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아내의 새로운 모습, 그리고 당신의 손길에 수줍게 반응하는 사랑스러운 표정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몸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내를 다시 여성으로 느끼게 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수많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남편들은 이를 거의 알지 못합니다. 목덜미와 귀. 이 부위는 여성의 몸에서 특히 예민한 신경이 집중된 곳입니다. 그러나 많은 남편들이 무심코 지나칩니다.
아내와 함께 TV를 보고 있을 때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거나 귓불을 가볍게 만져보십시오. 작은 손길 하나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내는 겉으로는 놀란 듯 보이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설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가락 끝과 손바닥. 손을 잡는 행위는 흔한 스킨십이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감정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깍지를 끼는 데서 그치지 말고 손가락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만져주거나 손바닥의 오목한 부분을 엄지로 지그시 눌러보십시오. 손끝에 분포한 신경은 뇌로 섬세하고 기분 좋은 자극을 전달합니다. 허리 아래의 오목한 지점. 엉덩이 위쪽, 허리 아랫부분에 살짝 들어간 곳은 의외로 매우 민감하고 매력적인 부위입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뒤에서 다가가 부드럽게 감싸 안아보십시오. 그리고 어깨 위에 턱을 가만히 얹어 두십시오. 이 자연스러운 접촉은 당신이 여전히 아내를 여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성의 몸은 특정한 부위에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곳에 닿는 부드러운 손길에서 더 큰 감동과 설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비밀 스위치를 용기를 내어 하나씩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 몇 가지에 대해 부부관계 전문가로서 차분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 아내가 제 손길을 어색해하며 웃기만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남편의 다정한 손길이 낯설고 쑥스러워 웃음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절대 지적하거나 멈추게 하지 말고 함께 웃어주십시오. 내 손길이 그렇게 웃겨? 그래도 나는 좋은데? 이처럼 가볍게 넘기는 태도도 도움이 됩니다. 어색함을 혼자 감당하지 말고 부부가 함께 나누는 즐거운 경험으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제 몸에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아내를 만질 수 있을까요? 많은 남성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관계를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오직 교감을 위한 스킨십입니다. 당신의 신체 상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길에 담긴 진심과 따뜻함입니다. 목적 없는 다정한 접촉이야말로 아내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마음을 열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는 너무 오랫동안 각방을 써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침실에서 시도하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나란히 앉아 TV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 것. 산책 중 아내의 차가운 손을 당신의 외투 주머니에 넣어주는 것부터입니다. 이처럼 일상 속의 작은 스킨십이 쌓여 관계를 다시 데우고 결국 깊고 따뜻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음으로 만지는 법을 강력히 권하는 이유는 단순한 부부관계 개선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습관은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자연 치유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 따뜻한 스킨십은 옥시토신, 즉 사랑의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켜 심장을 보호합니다. 매일 손을 잡고 포옹하는 습관은 값비싼 혈압약보다도 강력한 천연 심장 보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진통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손길은 뇌에서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합니다. 엔도르핀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진통제보다 훨씬 강력한 통증 완화 효과를 냅니다. 허리나 어깨가 불편하신가요? 약을 찾기 전에 배우자의 따뜻한 손길로 통증을 달래보십시오. 그 자체가 최고의 진통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역시 중요한 효과입니다. 사랑과 안정감을 느낄 때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더욱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반대로 외로움과 고립감은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적입니다. 부부 사이의 유대감과 따뜻한 스킨십은 몸속 면역 병력을 단련시키는 가장 훌륭한 교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내와 다시 대화를 나누고 손을 맞잡는 행위는 단순한 관계 회복을 넘어 심장과 면역력, 그리고 온몸의 건강을 다시 살려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며칠 시도해보고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쉽게 포기해버리는 부부들입니다. 이는 씨앗을 심어놓고 다음날 싹이 보이지 않는다고 땅을 다시 파헤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소한 한 달, 가능하다면 2달은 꾸준히 이어가 보십시오. 그 시간이 쌓이면 아내는 반드시 당신의 진심에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꾸준함이야말로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중요한 문제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외로워진 부부의 이야기에서 시작해 사랑의 언어가 왜 멀어졌는지, 그리고 약병 대신 서로의 손길로 마음의 문을 여는 대화의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해답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선택은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도 차가운 침묵 속에서 서로 등을 돌린 채 하루를 마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따뜻한 사랑으로 집 안을 채우시겠습니까? 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우리는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과 오늘을 바꾸겠다는 꾸준한 실천입니다. 이 2가지만 있다면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단 일주일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집안 분위기, 당신의 표정, 그리고 아내의 눈빛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녁, 텔레비전을 끄고 아내와 마주 앉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아내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녁, 무뚝뚝한 남편의 손을 먼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용기가 남편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 밤 아내의 손을 잡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진솔한 고백은 지금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수많은 부부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함께 응원하며 다시 따뜻하고 힘있는 인생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사랑과 온기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부관계 전문가 최민희였습니다.